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밌게 비우고 멋진 수익 내자. 런앤런 맛있는 주식 황주명. 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팀장이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2주 만에 뵙는데 거의 저는 1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워낙 시간이 좀 빨라서. 아, 그렇죠. 이번에 이제 딱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라고 이야기 먼저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먼저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그 주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 가장 큰 덕담은 무엇일까요? 네, 결국은 이제 주식으로 돈 많이 버세요가 아닐까. 아, 그렇죠. 네, 주식- 최고의 복은 이제 주식 수익률을 높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수익률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좀 많이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요즘에 주시장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주고 계세요. 주린이라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만큼 또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저희 그 프로그램은 좀 쉽게 잘 설명드리고 또 수익 보실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 명절 좀 포함해가지고 2주 만에 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시장 분위기를 좀 한번 전달해 주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연휴 동안 그렇게 크게 시장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네, 시장이 뭐 고점을 치고 가거나 꺾이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라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지수를 잡자면 코스피는 상단 3,200, 하단 3,000 정도 포인트에서 좀 갇힌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 투자보단 트레이딩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기나 스윙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단타 뭐 하루나 이틀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더라도 뭐 일주라든지 2주 가져가는 이제 스윙 매매,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하는 매매인데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셨을 때 조금 더 수익이 좋았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 아마 앞으로도 이런 환경은 빠르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서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고 보시는 것도 뭐 제 생각에는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저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그 선물이 아닌지. 그 프레젠트인가요? 네? 프레젠트? 아니요, 프레젠트가 아닙니다. 퓨처입니다, 퓨처. 아, 퓨처. 네, 네. 주식 용어로는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는 선물이 이게 아니라요. 미래 가치를 이제 그 매매하는 건데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방송 끝날 때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현물의 선행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선행 지표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이제 크게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흐름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방향성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방향성이 잡히면 지수가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은 선물 방향성이 안 잡혔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좀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버스 ETF의 거래량이 좀 확대되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엄청난 팁이네요. 네, 그래서 인버스 ETF의 거래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뭐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인버스라는 것은 이제 하락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시장이 하락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ETF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인버스 ETF의 거래량, 거래 대금이 갑자기 뭐 폭증한다 이러면 시장이 좀 고점인가? 이런 부분을 좀 의심하셔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힌트로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섹터로서는 이제 5G 장비주나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주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에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어요. 네, 밀렸다가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가 다시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뭐 OE솔루션, RFHIC, 뭐 KMW,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5G 장비주인데 성장성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때문에 5G 투자가 거의 못 됐는데 올해는 이 밀렸던 5G 투자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이게 항상 그 강조하시는 전기차 슈퍼사이클의 네. 연장선상이다. 아유,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네, 전기차랑 수소차는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자율주행차 관련주는 생각보다 좀 덜 움직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수급에 매기가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이제 2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겠네요. 네. 2주 동안 시장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 그 전에 아까 전부터 계속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어떤 거죠? 단기랑 스윙의 기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털에 검색한다고 해서 단기가 뭐 얼마다, 중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다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단기는 저는 이제 일주일 이내 정도로 보고요. 뭐 스윙이라고 하면
1에서 3주 정도, 그리고 뭐 중기는 한 3개월, 이제 장기는 한 1년 이상 요 정도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그 정도 기간 레인지로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 투자 팁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단타 종목, 단기 종목, 스윙 종목 이런 멘트들이 많다 보니까 좀 기간을 좀 정리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제가 이제 시장을 보다 보니까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 연기금이 계속 매도하면 또 이게 좀 얄미워요, 그죠? 그렇죠.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근데 그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 중요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항아리에 물이 비면 또 물은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채울 수 있는 순간이 아마 턴어라운드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시총 500조의 저주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커스터 뭐 500조 뭐 이런 식인데 네. 왜냐하면은 그 500조가 되면은 밀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0조 삼성전자 언저리인데 여기서부터는 다소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개인 수급이 삼성전자를 워낙에 좀 끌어올렸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그래서- 시점에서 또 삼성전자가 밀릴 수 있으니까 주의는 좀 하셔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500조는 채우면 매도하고 한 450조에서 400조 되면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제 박스권으로. 그죠, 삼성 박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길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참고적인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 좀 눌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의 극대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내 종목은 상한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는 종목만 가고 이슈가 있는 종목이 급등을 하니까요. 네, 근데 상한가 종목들이 좀 개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한가 가를 이유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정말로 어떠한 펀더멘탈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운으로 가는 건지. 상한가가 가면 예전에 오히려 15%대는 연속 상한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상한가 다음 날은 또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쫓아가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시총 500조가 오면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연기금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수는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 종목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내 떡 잘 관수하다 보면 또 순간적으로 기회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급하다고 해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갔을 때는 물리기 십상이니까요. 내 종목이 안 가도 분석이 확실히 돼 있으면 가는 타이밍은 또 옵니다. 네. 주식에 있어서 매수와 매도도 중요하지만 기다림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다림의 미학을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쵸. 이번에 기다림의 미학을 통해서 크게 또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그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지루했다. 그리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준비 잘하면은 다음 주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되면 될까요? 네, 그 정도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